자, 9주차 2강 강의 진행합니다. 강의 주제는 자리와 예우입니다. 자리와 예우. 1강 강의하면서 시간이 좀 일찍 끝나가지고 2강의 일부분을 좀 학습을 하였습니다. 자, 본 2강에서는 1강에 이어서 강의 내용을 이제 학습을 할 계획인데요. 할 예정인데, 먼저 먼저 그 학습 목표를 보게 되면요. 주요 인사의 예우에 관한 일반 기준은 1강에서 다루었었죠. 1강에서 일부 다루었고, 2강에서는 이제 좌석 배치에 대한 그 좌석 배치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정도로 학습 목표를 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회의 시 좌석 배치에 대한 원칙이 있는데요. 이 원칙에 대해서 학습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 의전 절차의 관행과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이 좀 일부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의 의전에 대해서 일부 다뤄보고요. 그리고 자세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교재 내용을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강 후반부에서 이야기했던 의견에 대해서 자리와 예우에 좀 리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연회에서 일반적으로 좌석 배치에 관한 서열의 기준은요, 직위가 높고 직위가 같을 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정부 조직법상의 순서에 따른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각종 행사에서 특별한 역할이나 주최자가 될 경우에는 서열에 관계없이 자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일반 기준을 보게 되면 정부 행사에 있어서 참석 인사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은요, 헌법 등 법령에 기준한 공식적인 것과 그 다음에 공식 행사의 선례 등에서 비롯된 관례적인 것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식적인 예우 기준은 헌법과 정부 조직법, 국회법, 법원 조직법 등 법령이 정한 직위 순서를 말하는 것이고, 관례적인 예우 기준은 정부 수립 이후부터 시행해온 정부의 의전 행사를 통하여 확립된 선례와 관행을 예우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그 다음에 또 일반 기준부터 설명을 드린다면, 현재 정부 의전 행사에서 적용되는 주요 참석자에 대한 예우 기준은요, 다음 설명을 드리는 바와 같이 실제 공식 행사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행사의 성격과 경과보고, 기념사 등 행사의 역할과 본행사와의 관련성을 감안하여 결정된다고. 먼저 직위이하설 기준은요, 직급 또는 계급 순위, 그 다음에 헌법 및 정부조직법의 기관 순위, 그 다음에 기관장 선순위, 상급 기관 선순위, 국가기관 선순위 등으로 서열 기준을 갖게 됩니다. 이 보이는 사진은 이제 국무회의의 서열을 이제 직급 순위로 이제 배열됐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연회 자리에도 이런 서열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다음에 공적 지위가 없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전직이거나 전직 대통령인 경우에 그 서열을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다음에 연령, 그다음에 그 행사의 주요 관련성이나, 그다음에 정부 산하단체나 이제 공익단체 협회장이나 관련 기관 단체장 등등은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서열 기준을 적용해야 될까라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이제 하나의 이제 정부 이제 산하단체의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에 예를 들면 이제 한국농어촌공사가 있다. 응? 농어촌공사하고 그 다음에 그 농업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있다. 그러면 그 사이 서열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참 다루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거기서 또 지냈던 예를 들면 이제 한국농수산협회장이다. 그럼 민간기관이잖아요. 그럼 이분들에 대한 그런 서열은 또 어떻게 기준에 의해서 좌석 배치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죠. 이런 경우는 이제 전직이냐, 또 연령이냐, 행사 관련성이냐, 그다음에 정부 산하 단체냐, 공익단체 협회장이냐, 민간 단체장이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보고서 좌석 배치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좌석 배치 기준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저희가 이제 보게 되면 좌석 배치 단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단상은 이제 무대에 이제 좌석을 배열하는 건데, 이 단상의 그 좌석은요, 주빈연 이제 그 행사에 초대되신 분 중에 가장 대표되는 분을 이제 주빈이라고 합니다. 이 주빈석을 제외하고 각 집단별로 초청 인원수와 좌석의 배열 형태를 고려하여 횡렬 또는 종렬로 이제 그 배열을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정당의 대표를 초청하여 단상에 배치하는 경우에는요, 원내 의석수가 많은 정당수로 배치하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만, 현재 정부 주요 행사에서는요, 여당, 야당 순으로 하고, 이 야당은 어떻게 돼요? 원내 의석수의 정당 배치 순으로 한다라는 정도. 3부 요인이 초청 인사의 집단별 좌석 배치 순서는요, 관행상의 서열인데, 행정, 입법, 사법부 순으로 각 부내의 요인 간의 좌석은요, 각 부내의 서열 또는 관행을 존중하여 배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그 최고 그 요인은 누구십니까? 대통령이시죠. 입법부는 어떻게 돼요? 국회의장이고, 사법부는 대법원장이겠죠. 대법원장.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정부 내 동급 인사 간의 이제 경우에는요, 정부 조직법의 제26조에 의한 행정 각 부의 순서 및 국무회의 좌석 배치 순서 등에 의하여 좌석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법부 내 요인 간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관례적으로 사용하는 서열이 있습니다. 즉, 국회의장이나 그 다음에 무슨 부의 부장, 원내 총무,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장, 국회의원, 사무총장, 국회 사무처, 차관급의 순서로 좌석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의 대표자 간 또는 기타 일반 인사 간의 좌석 배치 순서는요, 그 자체에서 정하여 서열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별하게 정한 서열이 없을 경우에는 조직별 또는 집단별로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한 외교단, 이 외교단은요, 이 외교단장을 비롯하여 관례에 따른 서열, 즉 신임장을 제정한 일자 순으로 배치하고요. 그 외의 외국에는요, 알파벳 순으로 배치합니다. 자, 차관급 이상의 군 장성은요, 행정부의 인사와 같이 직제 순위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수의 장성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계급 순으로 배치할 수 있으며, 계급이 같을 경우에는 승진 일자나 또는 군별 육해공군, 그 다음에 이제 인관 일자 순이나 연령 순 등으로 이렇게 참작하여 서열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의전 서열에도 불구하고 좌석을 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요. 정부 의전 행사에 있어서 대통령 등을 상급자를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을 대행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우선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행사 주관기관의 장, 그 다음에 행사 직접 관련 기관장 또는 인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행사의 역할 등에 있는 인사 등은 우선적으로 좌석을 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제 각종 회의 시 좌석 배치입니다. 각종 회의 시 좌석 배치. 각종 회의 시 좌석 배치는요, 회의와 규모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으나 좌석의 배열 형태 및 참석자 간의 좌석 배치는 다음 관례에 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석 배치, 그러니까 회의 시의 좌석 배치예요. 회의 시의 좌석 배치는 회의 규모와 장소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습니다만, 좌석의 배열 형태 및 참석자 간의 좌석 배치는 회의 시 좌석 배치에서 이제 그 좌석 배치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좌석 배치는요, 행사에 참가한 그 최상위자를 중앙으로 하고, 최상위자가 부인을 동반했을 경우에는요, 단 위에서 아래를 향하여 중앙에서 우측에 최상위자를
배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부인을 배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인사는 최상위 자리를 중심으로 단아래를 향하여 우자순으로 교차하여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러분은 이게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무대 위에서 이제 무대 위에서 이제 아래로 이제 관중석을 향하여 중앙에서 우측에 있는 우측에 최상위 자락 좌측에 부인을 배치한다는 것이죠. 부인을. 이 부분은 이제 서양에서는 좀 차이가 있어요. 서양에서는 여성을 또 우선시합니다. 여성을요. 그래서 여성을 이제 우측에 그 배석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자는 뭐냐면은 이제 그 최상위자에서 우측에 있는 분이 그 다음에 이제 배석을 한다는 거죠. 서열상으로요. 그 다음에 우자 순으로 교체하는 것이죠. 좌석 배치에서 이제 대통령이 계실 때입니다. 대통령이 혼자 계셨을 때, 대통령 다음으로 우측에 계신 분이 이제 그 1번이 해당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좌측, 세 번째는 이제 1번의 우측,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2번의 좌측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교차야 배치를 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부인이 이제 참석하실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부인은 대통령의 이제 좌측에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좌석은 대통령의 이제 우측 1번, 그 다음에 영부인의 이제 그 좌측이 2번이 되겠죠.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좌석을 이제 배치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이 이제 참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단아를 향하여 경우에는 참석 이상의 단상 앞열 좌석 배치는요. 단상의 오른쪽에 최상위자를 놓고 그다음 왼쪽에 차순위자를 그다음에 최상위자의 오른쪽에 다음 순위 우자순으로 배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자순으로 배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좌석 배치는요. 대통령이 참석하시든 안 하시든 또 기업에서의 그 좌석 배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일반 참석자의 좌석 배치인데요. 단상은요, 그 무대를 단상이라고 하고 무대 아랫부분을 이제 단하라고 하는데요. 단하의 일반 참석자는요, 각 분야별로 좌석군, 예를 들면 개인별 좌석을 지정하지 않음을 경우에는요, 하나의 좌석군을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당의 행사와의 유관도, 사회적 비중을 감안하여 단상을 중심으로 가까운 위치부터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행사와 관련이 있는 그 사회적 비중이 있는 것을 있는 분들 그런 군들을 어떻게 돼요? 단상을 중심으로 제일 가까운 쪽으로 배치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관기관의 소속 직원은요, 제일 뒷면에, 그 다음에 초청 인사는 앞면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앞쪽에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사 진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참여자, 예를 들면 합창단이나 실내악 등 이 부분은요, 앞면으로 합니다. 앞면으로 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치 형태, 배치 형태가 아니라, 저기 일반 참석자의 좌석 배치입니다. 일반 참석자의 좌석 배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할 인원이 이제 5명 또는 7명인 경우에는요, 원형으로 이제 그 배치를 하고, 9명 내지 10명 정도의 경우에는 장방형으로, 그리고 12명 이상 경우에는 U쉐프로 좌석을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장방형은 이제 그 지금 보이는 거는 이제 이런 형태가 이제 장방형이고 일자형 또는 오발형이라고 표현하고요. U쉐프는 이제 디귿자 형태의 좌석 배치를 말합니다. 디귿자 형태.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 회의할 때 좌석 배치를 말하는 것이고, 요거는 또 생산 성격에 따라서 인원이 좀 늘어도 장방형으로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참석자 간의 좌석 배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 참석자 간 좌석 배치는요,
이미 정해진 서열이 있으면 그에 의하여 사회자석을 기점으로 배열하고요. 특별히 정해진 서열이 없으면요. 회의에 사용하는 주 공용어나 또는 가나다 순으로 의한 성명의 순서에 따라서 배치합니다. 외국인이 많이 참석하는 경우와 그다음 국제회의 경우에는요. 영어의 알파벳 순으로 국명 또는 성명의 순서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예, 명패인데요.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명패입니다. 회의에 보게 되면 여러분 요 사진에 요 부분이 이제 다 명패가 있거든요. 이 플레이스 카드라고 하고 있는데 회의용 탁자에는요. 회의 참석자의 명패를 준비해야 하는데 명패의 양면에 참석자의 직책명과 성함을 기입하여 참석자 상호 간에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정부 의전 절차의 관행과 규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거행하는 4대 국경일은요, 법률로 3.1절, 그 다음에 8.15 광복절, 제헌절, 개헌절이고, 그 다음에 5대 국경일은 여기 하나에 이제 한글날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로 정해진 경축일인데요. 4대 국경일 행사에는요, 입법, 그 다음에 사법, 그 다음에 행정부의 주요 인사와 전국 각계각층의 대표가 참석하게 됩니다. 이런 국경일 행사에 있어서도 국경일이 갖는 특성에 따라서 의전례가 달라집니다. 의전례가. 예를 들면 이제 3.1절, 3.1절은 일제 탄압에 항거하며 독립쟁취에 참여하였던 애국지사들에 의한 의전상의 예우에 특별히 이제 신경을 쓰고요. 그 다음에 8.15 광복절 경축식에서는요, 일본 압제에서 해방과 새로운 정부 수립의 역사성이 부각되어 관행은 산부 대표와 그다음에 애국지사들이 단상 인사로 이제 결정되는 것과 일반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헌절 경축식에서는요, 행사의 중점이 우리의 헌정사와 법치주의 구현에 모아지게 되므로 참석 인사의 예우에 대해서도요, 자연스럽게 국회의장 등 입법부 인사와 정당의 대표들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개천절 경축 행사의 경우에는 행사의 초점을 민족사의 형성과 발전에 두기 때문에 참석 인사의 예우에 있어서 반군 신화의 역사성을 숙모하는 학계의 지도층 인사들로 우선하여 예우한다라는 것을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참석하는 행사의 의전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의 독립과 그 다음에 영토의 보전, 그 다음에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과 동시에 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 행정에 관한 책임과 권한과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관례이자 도리라고 할 수 있겠죠. 세계 각국도요, 방법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국가 원수에 대하여 일정한 경의를 표함과 또한 그 나라를 방문한 국가 원수에 대해서도 동일한 예우를 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제 관례로 통용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본장에서는 대통령에 관한 일반적 예우에 관한 사항은 교재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재에 보게 되면요, 이제 대통령에 대한 호칭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의식에서의 예의, 그 다음에 특수 의식에 대한 예의, 개별 접근 시에 대한 예의, 그 다음에 행사장 참석자 비표 교환이나 의전 내의 이제 진행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이강 학습 내용 정의하겠습니다. 이강 학습 내용은요, 일반 호텔 연회에서 좌석 배치에 관한 서열 기준은 직위의 높고 낮음을 따라서 기준이 되긴 합니다만, 나이와 직위가 같을 때는 정부 조직법상의 순서에 따르고 각종 행사에서의 특별한 역할이나 주체자가 될 경우에는 서열에 관계없이
자리가 배치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요 인사에 대한 예우의 일반 기준은요, 직위에 의한 서열과 공적주의가 없는 인사의 서열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일반 기준에서는 직위에 의한 서열 기준으로서는 이제 그 직급이나 또는 헌법 및 정부 조직법상의 기관 순위, 그다음에 기관장 선순위나 상급기관 선순위, 그다음에 기과기관 선순위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죠. 그다음에 공적주의가 없는 일반의 서열 기준에서는 전직이나 연령, 그다음에 행사의 관련성이나 뭐 정부 산하단체나 공익단체 협회장이나 관련 기관 단체장 등에 의해서 배열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좌석 배치 기준으로서 그 의전 예우 기준을 토대로 좌석 배치 기준은요, 의전 예우 기준을 토대로 행사의 성격이나 그다음에 주관 기관 등에 따라서 그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단상 좌석은요, 주빈석을 제외하고 각 집단별로 초청 인원 수와 그다음 좌석의 배열 형태를 고려하여 행렬 종류 등으로 이제 구분된다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정당을 초대하면서 그 좌석 배치를 설명을 들었었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원내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긴 합니다만 이제 현재 정부 주요 행사에는 여당과 야당 순으로 이제 배치를 한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3부 요인의 경우에는 이제 행정이나 입법, 사법 순서로대로 이제 설명을 드린다는 것, 배치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정부 내 동급 인사의 경우 정부 조직법에 따른다는 거, 그 다음에 각종 그 사회단체 대표자 간의 그 일반 인사 간의 그 좌석 배치 순서는요, 그 자체에서 정하여 친 서열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는 것. 그러면 특별한 정하연 서열이 없을 때에는요, 조직별이나 집단별 배치한다는 건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제 각종 회의 시에 이제 좌석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좌석 배치할 때 대통령이 참석을 이제 하실 경우에는요, 단상에서 단 아래에 봤을 때 대통령 좌석을 앞으로 전진 배치를 하여서 가운데 중앙에 배치한다는 것. 그리고 영부인이 이제 그, 그 같이 에, 참석하실 경우에는, 동반 참석하실 경우에는요, 영부인은 이제 좌측, 대통령의 좌측에 배석을 해서 앞쪽으로 전진 배치해서 한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이제 불참할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이제 그런 그 행사에서 최상위자는 이제 대통령석을 빼고, 어, 가장 그 중심으로 해서 그 단 아래를 향하여서는 이제 오른쪽에 최상위자가, 그 다음에 좌측에 차순위자가 이렇게 이제 교차해서 배치한다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부의 그 의전 절차의 관행과 기준에서 어, 4대 국경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4대 국경일. 3.1절, 그 다음에 8.15, 광복절, 제헌절, 그 다음에 개천절 설명드렸고, 5대 국경일은 이제 한글날이 포함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럴 때의 그 의전 절차의 그런 그 관행과 기준은요, 예를 들면 이제 그 3.1절과 8.15 이제 광복절 행사에서는요, 일제 탄압의 한거에서 그 독립쟁취에 참여했던 애국지사들이 의전상에 의해서 각별히 신경을 쓴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8.15 경축식에서는요, 정부 수립의 역사성을 이제 부각시켜야 되기 때문에 관행상으로 보게 되면 3부 요인에 대한 대표와 그다음에 애국지사들이 단상의 인사로 배석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제헌절일 경우에는 이제 헌정사 법치주의 구현에 모아지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국회의장 등을 포함한 이제 입법부 인사와 그다음에 정당의 대표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배치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개천절일 경우에는 이제 그 단군 신화와 역사를 숙무한다는 측면에서 학계의 지도층 인사들이 우선적으로 이제 어, 그 예우하여 이제 그 예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의 의전내에 대한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읽으셨으면 되는데, 예를 들면 대통령에 대한 존칭, 대통령에 대한 존칭은요, 보게 되면 이제 대통령 각하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는 않고 대통령님이라고 표현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뭐 영부인의 호칭할 때는 뭐 여사님이라고 호칭한다는 것. 그 다음에 대통령의 장남일 경우에는 장남 뭐뭐뭐 씨라고 호칭한다는 것. 장녀일 경우에는 대통령 장녀 뭐뭐뭐 양이라고 이제 호칭한다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 참석하는 공식 행사에서 도착하기 전부터 이루어진다는 것도 설명을,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특수 의식에 대한 예의인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제복을 착용하는 군인이나 경찰이 주관하여 대통령이 참석하는 특수 의식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따른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개별 접근 시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예의 본부이나 이런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행사에 대한 경우에는 비표 교환한다는 것, 그다음에 의전내 진행 계획은 이제 의식 계획과 안내 계획, 시설 계획, 홍보 계획 등등이 있다는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이 내용은 직접 읽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시자 상담에서는 호텔 연의 공식 만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좀 그 1강의 내용을 좀 너무 일찍 끝내가지고 2강 내용을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일부분 조금 좀 진행하면서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도요, 일찍 끝나가지고요. 이 부분 좀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 3강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